오늘 건강 강의의 제목은 몸을 바르게 알아야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다. 거기 한 15군데를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저 강의가 지금 요 8가지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 그죠?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미세먼지가 없는 실내 공기가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자연수, 생수, 소금,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 없는 미네랄 소금, 영양, 그죠? 흡수율과 생체율이 높은 영양소. 이 공기, 물, 소금, 영양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4가지의 가장 기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몸에 들어있는 독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해도, 운동도 요즘 이렇게 뭐 나이 들면서 근력 운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뭐 역시 근력 운동, 이완 운동, 이 유산소 운동, 이 3가지 운동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상도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이 있지만 자기 암시를 하는 명상, 호흡도 제가 이게 뭐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란 말을 제가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그 단전호흡, 복식호흡이 던져버리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무슨 호흡이냐, 우리 몸에 있는 횡격막을 이용한 깊은 호흡을 한다. 이 이제 8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로 하는 게 몸에 그러면 이 8가지 요소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뭐냐? 우리 몸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 양자물리학에 대한 120년의 양자물리학 과학자들이 일궈낸 이 성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부분을 우리 몸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양자물리학에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이 정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38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이 처음에 생겼다. 그 빛이 중첩이 되어서 초양자장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우주의 허공은 초양자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초양자장으로 가득 찬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초양자장으로 분화한다. 초양자장으로 분화해서 생긴 존재가 에너지계, 물질계, 의식계, 이 3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물리학자 중에서도 석학이라는 데이비드 봄의 양자이론입니다. 이 데이비드 봄의 양자이론은 지금 현재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에너지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초양자장이, 이 중첩이라는 이 이제 양자물리학의 개념은 되게 복잡한데, 그냥 쉽게 초양자장이 겹쳐가지고 파동이 되고, 파동이 겹쳐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겹쳐서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가 다시 겹쳐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겹쳐서 분자가 되는, 이렇게 해서 물질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져요. 또 하나는 의식이라는 게, 에너지가 중첩이 돼서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가 중첩이 돼서 의식이 되고, 이 의식은 결국은 무의식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의식의 분화입니다. 다 이게 초양자적으로 수록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초양자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양자장이 겹쳐서 파동이 되고, 파동이 겹쳐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몸.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오장통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너지가 중첩이 돼서 하나는 입자라는 원자, 분자, 세포, 그리고 그 세포가 모인 기관, 그게 오장육부죠, 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중첩이 돼가지고 의식, 무의식까지 포함한,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에너지, 세포, 의식, 이게 우리의 몸이 된다. 그럼 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장, 이게 미세 에너지장인데, 이 에너지장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에너지장이 이 에너지장의 변화가 뭘 변화하느냐?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생화학적 변화가 뭐냐? 우리가 먹은 음식, 또 우리가 호흡을 통해 도는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하루에 약 4,000가지의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생화학적 변화에 이 생명의 에너지장이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생명의 에너지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자체를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는 기존 의사들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화학적 변화가 결국은 몸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몸의 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그게 몸은 우리가 기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병이죠. 자, 이 몸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건강이라는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y=fx라는 함수를 표시했잖아요. 그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y의 값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게 x 값은 뭐냐? 이게 체액의 환경,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어떤 감정, 이게 생명의 에너지 장을 변화시킨다. 자, 또 하나, 양자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닐스 보의 코펜하겐 해석, 이것도 거의 뭐 지금 정설로 입증이 된 거죠. 자, 이 닐스 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우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무한하게 겹쳐져 있는 확률의 바다다. 이 가능성의 바다는 우주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가지 가능성이 관측되는 순간 관측된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로 고정돼서 존재하게 된다. 자,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는 우리가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집중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는 우리가 관측을 하지만 관측이라는 것은 상상하고 시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 관측을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관측해서 그걸 끌어당기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간의 의식이 에너지의 존재 상태를 결정하고 외부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을, 그럼 도대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자기 암시한 잠재의식. 의식은 거의 5%가 안 되죠. 잠재의식 95%.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잠재의식. 자, 그럼 잠재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각이 발달하면서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DNA 중에서 우리가 코딩이 되어 있는 DNA가 2%다. 그게 우리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98%는 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DNA예요. 브랭크 테이프 같은 거죠. 한쪽은 녹음된 테이프.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무시해 왔다고. 코딩되지 않는 DNA 다 쓸모없는 갭인 줄 알았다.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코딩되지 있지 않는 이 DNA가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고등생물과 하등생물은 뭘로 나누느냐? 총 DNA 분의 코딩되어 있지 않은 DNA. 그러니까 코딩되어 있지 않은 DNA 나누기 총 DNA죠. 그럼 인간은 0.98 정도 나온다. 그럼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고등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등생물은 이 숫자가 코딩되지 않은 DNA가 낮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여기에 우리의 잠재의식이 코딩이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이 뭐냐? 습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왜 생각하지 않고 행동 바로 놓습니까? 잠재의식이 여기에 코딩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바로 놓는 거예요. 자, 이런 기초 지식 하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몸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금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들은 옛날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시크릿,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과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이 느낌과 감정이 결국은 파동이라는 주파수로서 우주에 발신된다. 어떻게 우주에 발신되느냐? 우주는 초양자장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허공이 아니다. 이게. 그럼 발신된 이 파동의 주파수하고 유사한 에너지장이 그걸 끌어당긴다.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떤 파동의 주파수를 발신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유사 에너지장, 이 끌어당긴다. 이게 가장 쉬운 예가 다이아몬드 강맥. 다이아몬드 강맥을 캐면 거긴 줄줄이 다이아몬드가 계속 들어있잖아요. 왜 그렇게 들어있을까요? 다이아몬드하고 같은 에너지장이 있는 것들이 그게 다 모여드니까. 유사한 에너지장이 그게 다 모여드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강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파동의 주파수를 높은 수준의 파동의 주파수를 우주에 발신하면 그럼 그게 뭐예요? 높은 수준의 에너지장을 가진 그런 사물과 사건이 나한테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수준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면 파동의 주파수를 발신하면 내 주위에 크고 작은 잔잔한 사고나 사건들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내가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 있을 때 교통사고도 에너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냐? 자,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발생하는 파동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가장 높은, 가장 우리 몸의 운명을 가장 긍정적으로 결정하는 그 파동의 주파수가 500에서 600Hz라. 그 헤르츠는 뭐냐?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파동의 횟수잖아요. 이 500에서 600Hz가 그게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나눔, 감사, 이러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주파수가 높으냐?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나눔. 내가 당신한테 나누고 싶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눠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나눠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감사한다. 조건 없는 감사. 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감사한다. 이건 수준이 낮은 애는 수준이 낮은 파동.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깨우면 내가 아침에 깨어서 살아있으면 감사하라. 조건 없는 감사죠. 또 하루를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렇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준 데 감사한다. 이게 조건 없는 감사. 이게 이런 높은 파동의 주파수를 발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파수는 이게 우주의 흐름인 토로스의 흐름이에요. 우주의 유일한 에너지 흐름인 토로스. 이 토로스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고, 이 토로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변화도 어떻게 진행되느냐?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으로 진행됩니다. 직선형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발신하는 이 파동의 주파수가 서로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너지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공명을 일으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에너지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나도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조직이 크든 작든 그 조직 안에는 또 소조직이 소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거는 회사의 전체 조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그
그 소그룹의 코드가 맞는 소그룹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그 조직은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 이쪽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코드가 안 맞아.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찌그러들죠.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말한 파동이라는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쭉 본 건데, 그 중에서 생각이라는 거,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하나는 입자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체액의 바다에 떠 있다 하는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건강 강의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체액의 바다에 떠 있다. 그리고 100조 개의 세포는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그 모세혈관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모세혈관의 평균 직경이 이게 유입부는 5마이크로미터, 유출부가 9마이크로미터. 그걸 통과하는 적혈구 하나가 7마이크로미터다. 그럼 적혈구가 유입부에서 통과하려고 그러면 적혈구가 변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형으로 있다가 변형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다시 원형으로 빠져나간다. 적혈구가 변형을 잘 못하면 적혈구가 산소를 실어나르지 못하죠. 적혈구의 가장 큰 사명은 산소를 실어나르는 거예요. 우리 몸의 100조 개 세포 중에서 적혈구 세포가 25조 개예요. 그럼 75조 개의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게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그럼 적혈구 하나에 7마이크로미터밖에 안 해요. 거기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 들어있냐?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다. 그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 하나에 4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돼요. 그러면 적혈구 하나에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 10억 개 곱하기 25조 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없다. 그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암이 산소가 부족된 환경 속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가 체액의 바다에 떠 있다. 그렇다면 체액의 환경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 체액의 환경에 따라서 생명의 에너지장의 그 파동의 주파수가 달라지고 그게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기능과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체액이라는 게 아까 말한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지금 조직세포라는 게 이게 세포가 항상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걸 생리학에서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이 있는 세포라고 해서 이걸 조직세포라고 해요. 여기 푸른색이 체액이라고. 이 붉은색이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이 노란색이 모세 림프관이에요.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이런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이 조직 세포의 틈새를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세포가 이 체액의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체액에 뭐가 모여드느냐? 산소, 영양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호르몬, 조직세포 분비에 이거 다 우리 몸에 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체내독소, 좀비세포 이거는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 체액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를 밑에 있는 이거를 방해하는 이 물질들을 다 이거를 배출해버려야 돼요. 이 좀비세포, 이 좀비세포라는 게 이게 한 5년 전부터 이게 생리학에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장수 노화연구소라든지 장수학 연구소에서 이제 이걸 좀비세포라고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우리 인체 세포는 평균적으로 세포가 한 200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포 종류에 따라서 다 분열되는 횟수가 달라요. 평균적으로 한 60회 분열을 한다. 그럼 다 분열이 되고 나면 마지막 찌꺼기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마크로파지라는 대식세포가 얘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에 분열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분열이 잘 안 되면은 청소가 잘 안 되면 이게 찌꺼기가 남아있다. 세포 찌꺼기가. 그게 좀비세포라.
이 좀비 세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람은 이 좀비 세포가 많은 거예요. 그 좀비 세포가 많은 그 부위가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행성 관절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태행성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태행성이라는 말을 쓰면 나이 들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 때 그 관절염이 생기는 그 부위가 좀비 세포가 많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비 세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 뭐에 있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건강을 자주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자, 100조 개의 세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생물계, 대부분 세균이지만 이게 만종이고 천종만이에요. 곱하기 10이다. 이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우리 몸의 인체 곳곳에 얘가 그 세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그 세포는 뭐예요? 이 인체 미생물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세균계의. 근데 우리 몸이 그러면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면 이 지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잼버리 대처럼 내버려 두면 그냥 개판 나잖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망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장내 세균총이 이게 컨트롤 타워예요. 이게 우리 몸 전체의 인체 세균계를 컨트롤 타워하는 거예요. 그건 한 100조 마리, 10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유익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타워해서 이게 유익균 우위의 장내 생태계를 만들면, 그러면 장이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면 장은 식물의 뿌리와 마찬가지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프면 진단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잖아요. 만성질환은 약이라는 것은 먹고 한 달 만에 나아야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평생을 먹는 것도 있고 뭐 몇 개월 먹고 몇 년 먹고, 이건 그런 거에서 개념이 없잖아요. 자, 인체를 보는 수준을 원자 분자에서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잖아요. 오장육부. 그 다음에 유기체라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럼 인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유기체의 수준에서 봐야 된다. 현대화의 가장 큰 명칭이 뭐냐? 이걸 자꾸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장기를 잘라가지고 의료 시스템에서 병원에서 간을 자꾸 세분화시키고, 그럼 여기만 보면 뇌라는 게, 뇌만 봐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장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오장육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100조 개의 세포도 서로 회복을 하는 공동체인데, 이걸 유기체의 수준에서 볼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기체 수준에서 계속 강의하는 그 방법에서 제가 건강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몸은 수술과 약으로 치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수술과 약으로 치료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치료가 있다. 그건 뭐냐? 우리 몸은 어디가 안 좋으면 스스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그거를 독소가 많아? 그럼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럼 보수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를 한다. 그럼 스스로 보존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건강관리는 뭐예요? 이 자연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조건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안 좋다 그래서, 관절이 안 좋다 그래서 약을 받아서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약이라는 것은 생리작용을 교란시켜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그러면 제가 요즘 항상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것입니다. 자,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 그런데 몸을 고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몸을 고친다는 것은 내 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세포가 떠있는 체액을 깨끗하게 하고 그 체액에 모세혈관이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서 산소와 영양소가 그 체액에 공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떤 생각을 그죠?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주파수 수준이 높은 500에서 60Hz의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나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으면 병은 낫지 않지만 몸을 고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요 문구로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